안녕하세요, 스타일러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 명품 패션 계급도를 중심으로 캐주얼, 클래식, 스트리트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자 명품 패션 계급도 4편 스포츠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다양한 스포츠와 아웃도어 활동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스포츠나 아웃도어처럼 특별한 활동을 위해 디자인된 전문성 있는 장비나 의류들이 남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이빙은 일도 안 하지만 200m 이상 방수가 되는 다이버 와치를 차야 하고 뒷산도 안 올라가면서 히말라야에서도 버틸 수 있는 패딩을 입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고가의 스포츠웨어가 남성 패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스포츠웨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운 재킷인데요. 국내에서는 패딩이라고 불리는 옷들입니다. 패딩은 도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패딩은 1940년 미국 시애틀에서 스포츠숍을 운영하던 에디 바우어에 의해서입니다. 원래 테니스 라켓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던 그는 테니스 시즌이 아닌 겨울에는 주로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요. 심한 추위에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스카이라이너라는 옷인데요. 이 옷은 옷 사이에 거위털을 넣고 퀼팅을 해서 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두께도 얇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현대적인 패딩의 효시입니다. 자, 그러면 패딩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패딩의 양대 산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유럽을 중심으로 패션 지향적인 숏패딩을 선도하는 몽클레어와 북미의 아웃도어 지향적인 롱패딩을 대표하는 캐나다 구스입니다. 두 회사 모두 195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들인데요. 1955년부터 패딩을 만들어왔던 몽클레어에 비해서 캐나다 구스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패딩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패딩의 역사만 놓고 보면 몽클레어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포츠 럭셔리 등급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몽클레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는 원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태리 회사인데요. 몽클레어는 프랑스 알프스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1952년 설립 당시에는 등산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프랑스 국가대표 스키팀을 위한 각종 용품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스키 의류 회사로 성장하는데요. 하지만 경영난에 빠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이때 구세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태리 사업가인 리모 루피니입니다. 리모 루피니는 2003년 몽클레어를 인수한 후에 몽클레어를 다운 재킷 브랜드에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요. 2020년 12월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스톤 아일랜드를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몽클레어에는 4개의 주요 라인이 있는데요. 몽클레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남녀 기성복 라인이고요. 몽클레어 그레노블은 스키웨어 라인, 몽클레어 앙팡은 키즈 라인, 몽클레어 지니어스 라인은 다양한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라인입니다. 몽클레어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역시 다운 재킷인데요. 쇼트 다운은 공홈 기준으로 190만원대, 롱 다운은 290만원대이고요.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포켓 가디건은 144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스웨셔츠나 티, 스니커 등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 차원에서는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구스를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메트로 스포츠웨어란 이름으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1970년을 전후해서 구스다운 재킷을 만들기 시작하였고요. 1985년부터는 스노우 구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유럽으로 진출하려던 스노우 구스는 상표권 이슈에 부딪히면서 브랜드 이름을 지금의 캐나다 구스로 바꾸게 되는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저비용 국가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캐나다 구스는 오로지 캐나다에서만 만든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소위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게 됩니다. 캐나다 구스 하면 흰색, 파란색, 붉은색의 로고가 떠오르는데요. 이 로고는 북극해를 상징합니다. 이 로고를 보고 있으면 가운데 하얀 부분이 대륙을, 주위에 파란색이 바다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서 마치 호주 대륙이 아닌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북극의 바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위의 파란 부분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구스는 덕다운과 함께 코요테 털로 만든 모자가 시그니처 디자인인데요. 아쉽지만 동물보호 차원에서 내년 시즌부터는 더 이상 코요테 털을 쓰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앞으로는 아마도 인조 모피로 된 캐나다 구스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구스에는 사이즈와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있는데요. 원래 진짜로 추운 지방에서는 일할 때는 안에 다운을 입고 밖에 다운을 더 입는데요. 익스페디션은 바로 밖에 입는 목적으로 만든 다운 재킷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남성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로 105 정도이니까 사이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1,495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137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슬림하게 나온 랭포드 파커인데요. 가격은 1,250 캐나다 달러, 하나로 115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롱 패딩인 워위크 라인인데요. 가격은 1,295 캐나다 달러, 하나로 119만원입니다. 2000년대 몬클레어와 캐나다 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고급 패딩 시장에는 무스너클, 노비스, 맥케이지 등 북미를 베이스로 한 브랜드들이 진입하면서 고가 패딩의 춘추 전국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웨어의 다른 한 축은 테크웨어 혹은 액티브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액티브웨어의 지존인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1982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스톤 아일랜드는 뛰어난 염색 기법과 실험적인 소재로 혁신을 상징하는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원래는 창립자인 마시모 오스티가 1971년에 CP 컴퍼니를 먼저 만들고 10년 정도 지나서 보급형 브랜드로 스톤 아일랜드를 출시하였는데요. 실제로는 스톤 아일랜드가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스톤 아일랜드가 오히려 고급형이 되고 CP 컴퍼니가 보급형이 되면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태리 브랜드인 스톤 아일랜드는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있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국의 극성 축구 팬들인 훌리건과 스톤 아일랜드 간에 엮여져 있는 흑역사와 이를 극복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199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로 축구 경기에서 영국 축구팀이 탈락을 하면서 화가 난 영국 훌리건들이 스톡홀름의 스톤 아일랜드 매장을 털어서 스톤 아일랜드 옷을 입고 단체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훌리건들 사이에서 스톤 아일랜드가 크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특히나 훌리건들 중에서도 최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탑 보이즈들은 스톤 아일랜드를 제복처럼 입게 되면서 스톤 아일랜드는 훌리건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영국의 아웃사이더들이 스톤 아일랜드를 선망하게 되면서 그들의 음악을 다루던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스톤 아일랜드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데요. 힙합어들 사이에서는 내가 예전에 스톤 아일랜드 입고 다닐 때 넌 어디 있었어? 라는 가사처럼 스톤 아일랜드가 스웨그의 대상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드레이크, 트래비스 스콧 등이 스톤 아일랜드를 주로 입으면서 스톤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희석이 되고 다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스톤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다운 재킷인 크링클 랩스 롱 패딩은 180만원대 전후, 쇼 패딩은 130만원대 전후인데요. 와펜 후드티는 50만원대, 맨투맨은 40만원대입니다. 반팔 티셔츠는 20만원 전후입니다. 준 럭셔리 등급으로는 캐나다의 아크테릭스가 있는데요. 시조새를 의미하는 아르카이옵테릭스에서 브랜드명을 따온 일명 시조새 브랜드입니다. 스위스의 마무트, 이태리의 몬추라와 함께 세계 3대 등산용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등산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가의 제품만을 팔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 중국의 안타 스포츠에 인수되면서 등산 장비를 제외한 등산 의류 생산이 중국 등 저비용 국가로 이전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고가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CP 컴퍼니는 스톤 아일랜드의 계열사이면서 스톤 아일랜드보다는 현실적인 가격의 의류를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1971년 설립 시에는 체스터 페리라는 이름이었으나 상표권 분쟁 후에 이니셜만 딴 CP 컴퍼니가 됩니다. 특수 작업이나 군복 등 특별한 기능을 가진 특수 소재 개발에 연구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밀리터리 룩을 지향하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스톤 아일랜드와 비슷한 제품들을 스톤 아일랜드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왔지만 2020년 12월에 계열사 관계였던 스톤 아일랜드가 몬클레어 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추후 독자적인 디자인과 가격대 설정이 예상이 됩니다. CP 컴퍼니에는 후드에 고글을 부착한 고글 재킷이 유명한데요. 고글 재킷은 40만원대, 후드 지법은 30만원대, 스웨셔츠는 20만원대로 중고가대 브랜드입니다. 듀베티카는 전 몬클레어 임원이었던 장 피에르 발리아노, 스테파노 로보레토가 독립해에 나와서 2002년에 설립한 패딩 브랜드인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제 원단, 프랑스 페리고르 지역의 프리미엄 구스 등을 사용한 고급 패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의 프리미엄 패딩 시장을 타겟팅해서
만든 브랜드였었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컨템퍼러리 등급에는 파타고니아, 스포티앤리치 등이 속해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원래 남아메리카 최남단 지역인데요. 남극에 가깝다 보니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본 슈나드가 1973년에 설립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파타고니아입니다. 유명한 등반가인 이본 슈나드는 수제 등반 장비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본인이 만든 암벽 장비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장비 생산을 중단할 정도로 자연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류회사이면서도 환경을 위해서 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낼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파타고니아의 옷들은 대부분 페트병과 같은 버려진 소재를 리사이클링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객이 가져온 오래된 옷을 되사서 새 옷으로 재활용하는 캠페인, 매출의 1%를 자연세라고 해서 지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활동이 알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 즐겨 입게 되었고요. 한때는 월스트리트의 교복이라고 불려지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팔의 맥스 레빈 등 소위 잘 나가는 IT 기업들의 대표들이 즐겨 입으면서 그야말로 떡상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파타고니아 열풍을 만들었던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보머 자켓은 40만원대, 후드티는 15만원 전후, 반팔 티셔츠는 8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패션으로 원마일 웨어가 있는데요. 직역하면 집에서 1마일, 즉 1.6km권 내에서 입을 만한 옷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면서 집 주변 쇼핑이나 산책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옷을 일컫는 패션 스타일인데요. 이제는 원마일 웨어도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트렌디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원마일 웨어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스포티앤리치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33만 명에 이르는 에밀리 오버그라는 여성 스타일리스트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안드레 에거시, 피트 샘프라스 등 90년대 미국 테니스계를 주름 잡았던 테니스 선수들의 패션을 떠올리게 하는 뉴트로 감성의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엄정화, 김나영, 이시영, 윤승아 등 많은 셀럽들이 입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후드티와 스웨셔츠는 20만원, 조거 팬츠는 30만원대, 반팔티는 10만원대의 중가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일을 알아봤는데요. 스포츠 스타일에서 주목해야 할 브랜드인 몽클레어, 캐나다 구스, 스톤 아일랜드, 아크테릭스, CP 컴퍼니, 두베티카, 파타고니아, 스포티앤리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브랜드들과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제품들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었으니 시간 날 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계급도 스포츠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타일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